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다이아몬드 감정법을 강의할 미래보석감정원 실장 구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로는 다이아몬드 컬러에 관한 일반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컬러 등급 구분에 사용되는 조명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컬러 등급 구분에 사용되는 기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컬러 등급 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등급 구분의 방법과 순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 컬러에 관한 일반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 구분에 있어서 일관성은 클래리티 등급 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컬러는 영어 알파벳 순으로 D부터 Z까지의 총 23등급의 등급이 있습니다. 무색에 가까울수록 D 컬러 쪽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으며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형의 중앙 부분은 가능한 색상의 범위, 그리고 수직 막대는 밝음과 어두움의 명도, 그리고 수평 막대는 색의 강도, 즉 선명도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먼저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란 색의 가장 기본적인 인상을 말합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등 유체색을 구분지을 수 있게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특정한 색에 대한 특정한 스펙트럼의 위치라고도 불립니다. 스펙트럼에 의해서 보여지는 순수한 색이 바로 색상인 것입니다. 백색, 회색, 흑색은 스펙트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색상은 색이 없다는 의미로 무채색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명도입니다. 색의 밝고 어두움, 즉 밝기의 비율을 명도라고 말합니다. 가장 밝을 때는 무색, 가장 어두울 때는 흑색이 됩니다. 무채색은 색상이 없으므로 어두운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색에서부터 회색을 지나 흑색까지의 색의 변화는 이상적인 명도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도입니다. 채도란 색의 선명도, 즉 순수함의 차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색의 강한 정도를 뜻합니다. 무채색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한 황색인 경우에는 채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며 연한 황색인 경우에는 채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색이나 청록색 그리고 보라색처럼 차가운 계열은 채도가 낮아짐에 따라 회색이 나타나고 오렌지색이나 적색 그리고 황색과 같은 따뜻한 계열의 색상은 채도가 낮아짐에 따라 갈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색을 갖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색을 갖는 원인은 바로 선택적 흡수입니다. 선택적 흡수란 사물의 색을 결정하는 과정을 바로 선택적 흡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백색강, 즉 가시광선이 다이아몬드에 들어가게 되면 스펙트럼의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가 투과나 반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물질의 색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광이 다이아몬드에 부딪히게 되고 다이아몬드에 부딪힌 백광이 일부는 반사, 흡수, 투과가 되면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선택적 흡수가 어떠한 원인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적 불순물에 의한 영향. 두 번째, 결정 구조 변형에 의한 영향. 세 번째, 기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적 불순물에 의한 영향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앞서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순수한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소 이외에 25종 이상의 미량의 불순물 요소 중 일부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량의 불순물 또는 탄소가 아닌 다른 원자가 색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소가 가장 흔한 불순물 원소이고
황색이 되는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붕소는 청색을 만들고 전기 전도성을 띠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 구조 변형에 의한 영향입니다. 탄소 원자의 일부가 없거나 결정 격자가 뒤틀린 것 같은 구조적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색을 유발하는 결정적 결함은 컬러 센터라고도 불립니다. 다이아몬드의 대부분 컬러 센터는 구조적 결함과 불순물이 복합적으로 결함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조적 결함이 불순물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영향이 있습니다. 기타 영향에는 다이아몬드의 방사선을 인공적으로 조사한 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블루 또는 블루 그린에서 옐로우, 레드 등의 색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연적으로도 방사선에 노출된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는 그린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색에는 다양한 원인 또는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색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다이아몬드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무색 외에도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핑크 등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표준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표준 컬러란 보통 다이아몬드는 무색에서 옅은 황색이나 갈색을 띤 색이 표준 컬러 등급을 구성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표준 컬러 이외의 범위의 색을 바로 팬시 컬러라고 불립니다. 팬시 컬러란 희귀성은 다이아몬드 가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팬시 컬러는 또 다이아몬드 자체 내에서도 희귀성과 더불어서 매우 특별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팬시 컬러 중에서는 청색, 핑크색이 희소하며 오렌지색, 녹색, 자색은 아주 희소합니다. 그중 적색은 극히 희소한 편에 속하며 옅은 황색이나 옅은 녹색, 갈색, 회색은 오히려 무색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옅은 자색이나 옅은 청색 이런 색깔의 경우에는 종종 무색보다 높은 가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선명한 청색, 적색은 무색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시 컬러에 대한 색의 선호도는 시장성은 물론 지리적, 문화적, 성별에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빛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형광입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에너지와 다이아몬드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로 이 형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약 35% 보석용 다이아몬드가 형광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광 반응은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식별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광성은 5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형광이 없는 경우는 non, 그리고 약하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faint, 중간 정도의 형광 반응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medium, 그리고 강한 반응은 strong, 매우 강한 반응을 very strong, 이렇게 총 5등급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분합니다. 이제 팬시 컬러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기와 형태, 클레이티 범위에서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의 캐럿당 가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색상, 명도, 채도, 즉 앞에 설명드렸던 색의 조화로 결정되는 매력적인 정도에 따라 선택이 되어집니다. 컬러가 뛰어났다면 중간 등급의 클레이티와 프로포션은 상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이런 외향적인 모습보다는 색이 엄청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컬러의 다이아몬드는 최대 중량을 보유하기 위해 주로 특이한 형태와 프로포션을 연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브라운 다이아몬드는 호주 아과일 광산에서 많은 양의 브라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됩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눈에 띄게 성장한 컬러의 다이아몬드입니다. 꼬냑 또는 샴페인 다이아몬드라고 이름들을 붙이고
적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브라운 다이아몬드는 많은 주얼리 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옐로우 다이아몬드입니다. 옐로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컬러 다음으로 흔한 펜시 다이아몬드입니다. 카날이란 이름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하지만 이 카날이란 이름은 등급 구분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상질의 펜시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캐럿당 가격이 그와 비슷한 품질의 무색 다이아몬드와 비교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약 50%에서 80%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채도를 가진 옐로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무색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거나 무색 다이아몬드와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유명한 블랙 다이아몬드는 67.5캐럿을 갖고 있는 블랙 올로브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블랙 다이아몬드는 노트가 심한 결정이거나 수많은 조각의 흑연 내포물로 인하여 울퉁불퉁한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연마할 때는 매우 힘들고 까다로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석용 다이아몬드보다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디자이너들이 주얼리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천연색이며 중간 명도의 짙은 그린 다이아몬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그 색의 원인 중에 방사선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튼 펜시블루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무색 다이아몬드보다 약간 더 높고 이것보다 더 진한 블루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상업성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핑크와 핑크 퍼플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이트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작은 내포물로 인하여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되거나 또는 반사가 돼서 뾰족해 보이는 밀키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그레이 컬러 다이아몬드는 이런 펜시 컬러 중에서 가장 흔한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레이 컬러는 다이아몬드 내부에 다량의 수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 시장의 전망입니다.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업용으로만 여겨져 왔던 블랙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적절한 가격대에 멋진 주얼리로 디자인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공급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으며 또 다른 색의 다이아몬드가 산출되는 새로운 산지가 발견되어서 보석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컬러 등급 구분에 사용되는 조명과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입니다. 조명은 등급 구분에 있어서 자외선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냉광, 즉 차가운 빛을 갖고 있는 조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백색의 균형이 있는 조명이 가장 적당하게 쓰입니다. 위치에 따라서는 이동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이아몬드에서 약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조명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구에는 다이아몬드 덕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 구분에 필요한 표준화된 관찰 환경을 제공하는 기구입니다.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의 결정 및 다이아몬드가 발산하는 광양 효과, 브라이트니스, 파이어, 신틸레이션을 관찰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을 결정하는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구이기 때문에 컬러를 등급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자주 쓰이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구는 다이아몬드 라이트입니다. 다이아몬드 라이트는 바탕이 백색으로 되어 있으며
파장의 분배가 고르고 자외선 파장이 없는 특수 램프를 장착시켜 컬러 등급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왜 자외선 파장이 없는 특수 램프를 장착시켜서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자외선 파장이 있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형광을 발해서 본연의 색깔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켜놓아도 거의 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컬러 등급을 할 때 주위 환경으로부터 혼란스러운 색의 반사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게끔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라이트가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라이트는 안으로 움푹 들어간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놓고 관찰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컬러 그레이더입니다. 컬러 그레이더는 다이아몬드 컬러를 판정하기 위해 개발한 스톤 홀더입니다. 즉, 다이아몬드를 놓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기 모양의 채널 또는 홈이 있는 백색의 무광택인 플라스틱이 주 재료입니다. 이러한 채널에 마스터스톤 다이아몬드를 테이블이 아래로 향하게 일렬로 위치시킨 후 다이아몬드 라이트 광원 아래에서 다이아몬드와 마스터스톤을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헤드루페입니다. 헤드루페는 컬러 등급 구분 시 다이아몬드를 확대에 의하여 색의 미묘한 차이를 잘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손톱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장시간 동안 보게 되면 눈에 엄청난 피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루페는 다이아몬드를 확대시켜서 컬러를 구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유용한 기구입니다. 헤드루페 같은 경우에는 1의 3분의 1배 또는 3의 2분의 1배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의 2분의 1 배율의 헤드루페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버헤드 라이트입니다. 오버헤드 라이트는 현미경에 부착되어 있는 두상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상강을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버헤드 라이트를 사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페이퍼 홀더입니다. 페이퍼 홀더는 적당한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시적으로 종이를 접어 적절한 조명과 함께 그레이더로 사용합니다. 이 페이퍼 홀더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전체를 흰 배경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빛들을 차단하고 컬러 등급을 구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 페이퍼 홀더도 아무 종이나 쓸 수는 없고요. 이 페이퍼 홀더는 형광이 바라지 않는 그런 재질의 종이로 사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리미터입니다. 이 컬러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컬러 등급 구분을 수초 만에 쉽게 판독해내는 자동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컬러 리미터 이외에도 다양한 컬러 측정 장비가 있으나 실제로 전문 감정기관에서는 참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컬러 등급 구분을 위해서는 마스터스톤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함에 있어서 컬러 등급을 구분하는 기구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안에 인클루전이나 기타 요소로 인해서 정확한 컬러 판별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화 기기가 아무리 발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컬러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구별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최초의 컬러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컬러 시스템은 16세기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는 다이아몬드가 최초로 발견된 나라이기도 하죠. 인도의 고대 계급 구조인 카스트가 이 컬러 등급 구분의 바탕입니다. 각각 다른 카스트, 즉 계급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계급에 정해진 색의 다이아몬드만을 소유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됩니다. 그 결과 다이아몬드가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D부터 Z까지의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 E, F 등급은 컬러리스 등급이라고 불립니다. 이 컬러리스 등급은 사실상 색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F 등급은 페이스 다운에서만 보이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색을 갖고 있으며 이 범위에 속하는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D, E, F 등급 간의 차이점은 색보다는 명도에서의 아주 작은 차이에 등급이 구별됩니다. 다음으로는 GHIJ 등급입니다. GHIJ 등급은 니어 컬러리스 등급이라고 불립니다. 페이스업에서는 컬러리스로 보이고 페이스 다운에서는 거의 무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이 세팅되었을 경우에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세한 색의 흔적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컬러를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가격이 컬러리스 등급보다는 낮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컬러 등급입니다. 다음으로는 KLM 등급입니다. KLM 등급은 페인트 옐로우 등급이라고 불립니다. 이 페인트 옐로우 등급은 페이스업이나 페이스 다운으로 보았을 때 매우 옅은 옐로우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을 경우에는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는 거의 무색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큰 다이아몬드는 약간의 옐로우 컬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부터 R까지의 등급입니다. M부터 R까지의 등급은 베리 라이트 옐로우 등급으로 불립니다. 페이스업이나 페이스 다운으로 보았을 때 모두 베리 라이트 옐로우 컬러로 보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을 경우에도 보았던 색이 그대로 느껴지는 컬러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부터 Z 등급까지입니다. S부터 Z까지의 등급은 라이트 옐로우 등급이라고 불립니다. 페이스업이나 페이스 다운 그리고 세팅된 상태에서도 실제의 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Z 컬러 범위를 넘어선 옐로우 컬러는 팬시 라이트 옐로우 또는 팬시 옐로우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팬시 컬러로 분류가 되면은 점점점 낮아졌던 가치가 오히려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의 정확한 컬러 등급의 구분을 위해서는 표준을 제공해주는 마스터스톤의 구비와 이에 맞는 적당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스터스톤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왔는데요. 마스터스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스톤이란 사람은 어느 정도 색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토대로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급에 따른 색의 미묘한 차이를 기억하여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컬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마스터스톤 또는 비교석, 기준석이라고 불리는 마스터스톤입니다. 이 마스터스톤은 컬러 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스톤을 구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E, G, I, K 같이 간격을 두는 경우와 또는 F, H, J, L 같이 간격을 두는 경우 또는 E, F, G, H, I, J 같이 연속적으로 등급을 갖추는 경우 마지막으로 G부터 H, H부터 I, I부터 J 같이 두 등급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스톤은 어떤 스톤이나 다 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마스터스톤으로 쓸 수 있는 스톤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GI 방식입니다. 첫 번째, 크기입니다.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량을 의미합니다. 중량은 최저 0.25캐럿 이상, 또한 같은 세트에서 다이아몬드들끼리의 크기 차이는 0.1캐럿 이내여야만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설명을 드렸던 형광성입니다. 형광성 같은 경우에는
E부터 J까지는 형광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K부터 Z까지의 컬러를 가진 마스터스톤은 약함에서 중간까지의 형광 반응만 허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클레이티입니다. 클레이티 같은 경우에는 SI2 등급 이상만이 쓰입니다. 하지만 SI2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도 퍼빌리언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인클루전이 없어야만이 합니다. 또한 컬러나 투명도에 영향을 주는 인클루전이 존재하는 경우 마스터스톤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색입니다. 컬러리스, 즉 무색에서 라이트 옐로우까지입니다. 바로 표준 컬러 다이아몬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컷입니다. 컷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컷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만이 마스터스톤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프로포션입니다. 프로포션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크라운 높이입니다. 크라운 높이는 크라운이 너무 눈에 띄게 높다든지 또는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에서 16% 사이의 높이가 적당한 마스터스톤의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로는 퍼빌리언 깊이입니다. 퍼빌리언 깊이는 눈에 띄게 얕거나 깊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는 41에서 45% 사이의 깊이가 적당하게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들입니다. 거들은 얇은 것, 즉 씬부터 두꺼운 것, C까지의 범위 이내여야만이 하며 심한 비어디드 또는 웨이비 거들이거나 큰 내추럴과 엑스트라 패시시 있는 경우에는 마스터스톤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수입니다. 이 수란 마스터스톤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효과적인 컬러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 세트당 최소 3개 이상의 마스터스톤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등급의 마스터스톤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마스터스톤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색의 범위입니다. 색의 범위는 마스터스톤은 보통 황색을 띤 것이어야만 하며 각 등급의 색, 즉 마스터스톤의 색은 그 등급에서 가장 밝은 최상의 색을 의미합니다. 즉, 이 등급의 마스터스톤이라 하면은 이 등급의 스케일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이 컬러를 마스터스톤으로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스톤보다 더 옅은, 더 밝은 색깔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스톤은 무조건 D 컬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D 등급의 마스터스톤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스톤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범위는 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펜시컬러 마스터스톤입니다. 이 펜시컬러 마스터스톤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펜시컬러 다이아몬드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펜시컬러 등급 구분을 위해서 펜시컬러 마스터스톤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컬러 등급 구분은 일반적인 색상, 즉 이게 옐로우인지 브라운인지 그레이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색의 깊이를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색의 깊이란 명도와 채도 이 두 가지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스톤 일반적인 색의 범위, 즉 표준 컬러 범위 안에 있는 브라운이나 그레이 다이아몬드를 판단할 때에도 이 마스터스톤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마스터스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스터스톤의 관리 요령에는 감정 횟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마스터스톤도 당연히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컬러 등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이아몬드의 면이나 거들의 낀때를 닦아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1년에 수차례 황산 용액 속에 넣고 끓여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 제거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간혹 가다가 등급을 구분하려는 다이아몬드와 마스터스톤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를 하면서 컬러 등급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스터스톤의 특징, 클레이티나 컬러 또는 중량을 기록하거나 거들면에 레이저 각인을 하면은 이것이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은 마스터스톤인지 보다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컬러 등급 구분에 앞서 컬러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사가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 구분을 내릴 때는 가능한 주변 환경은 감정사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한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 등급 구분을 위한 감정실의 벽이나 기구의 가장 적당한 색이 무엇일까요? 먼저 너무 원색적인 색이나 황색 계열의 색들은 컬러 등급 구분을 할 때 황색을 보았던 잔색이 실제 다이아몬드 컬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강렬한 색의 벽이나 가구를 보았을 때 다른 곳을 보았지만 가끔 눈에 그 색의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색입니다. 이렇게 잔색이 남은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관찰하게 되면 다이아몬드의 원래 컬러가 아닌 이 잔색의 영향을 받은 컬러로 컬러 등급을 구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색의 배경에서는 황색의 다이아몬드를 더 강조하고 갈색의 배경에서는 감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다이아몬드 덕이나 다이아몬드 라이트에서는 이런 무색의 계열을 배경으로 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이아몬드 기구뿐만 아니라 주위의 벽이나 그 외의 기구 등도 회색이나 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컬러 등급 구분을 할 때에는 무광택의 백색 바닥에서 그 색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컬러 등급 구분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등급 구분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컬러 등급 구분을 하기 위한 다이아몬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등급 구분을 할 때에는 그레이더나 백색의 종이, 즉 페이퍼 홀더를 말합니다. 이 안에 마스터스톤을 올려놓고 관찰을 합니다. 마스터스톤은 테이블 페시시 그레이더의 평면과 닿고 큐릿이 위로 가게 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반대의 방향으로 놓았을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로부터 휘광이나 분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색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마스터들을 위치했으면 이 마스터들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마스터스톤들 사이의 거리는 약 1cm 정도 사이를 두고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가깝게 위치를 한다면 마스터스톤과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컬러의 판단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원과 이 마스터스톤의 거리는 약 20c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20cm 거리를 둔 광원 아래에서는 마스터스톤과 감정사의 거리가 15에서 3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이아몬드를 검사할 때 다이아몬드를 각 마스터스톤과 비교를 하면서 컬러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이아몬드를 검사할 때 마스터스톤과 부딪히거나 닿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마스터스톤 또는 관찰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심하면 닉 또는 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컬러 등급 구분을 하기 위한 다이아몬드의 위치입니다. 왼쪽에서부터 가장 옅은 컬러, 그리고 그 다음 순으로 어두운 컬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가장 높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까지 순서대로 마스터스톤을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FGI라는 컬러가 있으면 EFGHI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 방향입니다. 이렇게 마스터스톤을 세팅해 놨으면 이제 본격적인 다이아몬드와
마스터손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무렇게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감정사가 등급을 구분할 미지의 다이아몬드와 마스터스톤 컬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퍼빌리언의 색을 관찰합니다. 즉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페이스 다운으로 놓기 때문이죠. 즉 테이블이 위치한 크라운이 밑으로 가고 퍼빌리언이 상부로 올라오는 상태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 퍼빌리언의 색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두 다이아몬드의 동일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거들이나 큐릿을 보지 않고 다이아몬드의 중심 부분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색이 큐릿 주위와 거들의 양쪽 가장자리에서는 더 짙게 보이는 경향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큐릿 양 끝부분과 이 큐릿 부분에서는 색이 좀 더 짙게 보이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관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퍼빌리언의 수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퍼빌리언의 수직으로 보는 방법은 먼저 그레이더에 테이블을 밑으로 놓고 시각은 퍼빌리언 면의 수직 방향으로 퍼빌리언의 중심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 페이스 다운으로 테이블을 밑으로 놓고 퍼빌리언이 위로 올라간 방향입니다. 여기서 퍼빌리언 면의 수직인 면을 눈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중앙 부분을 보도록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감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퍼빌리언 면의 수직으로 보는 방법이 아닌 거들면과 평행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레이더에 테이블을 밑으로 놓고 시각은 거들면과 평행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큐릿과 거들면을 관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큐릿과 거들면에서는 색이 짙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도 웬만하면 중앙 부분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테이블이 밑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 테이블이 위로 가는 방법입니다. 퍼빌리언을 밑으로 한 후 거들과 수평으로 보는 방법을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레이더 판에 퍼빌리언 면을 밑으로 놓고 시각은 거들면과 평행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사이즈가 큰 다이아몬드이거나 아니면 인클루전이 많은 다이아몬드인 경우 이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인클루전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느낌을 볼 수 없고 일부분만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방법을 쓰면 보다 정확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등급 결정 방법입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마스터스톤을 컬러 그레이더 위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등급이 높은 등급부터 낮은 순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합니다. 즉, E, F, G, H, I 이 수순으로 놓고 마스터스톤과 마스터스톤 사이는 약 1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컬러 등급 구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정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의 중량, 그리고 클레이티 등급, 그리고 작도를 먼저 진행한 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스터스톤과 섞였을 때 쉽게 식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작도를 하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가 마스터스톤인지 아니면 관찰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스터스톤과 검사할 다이아몬드는 항상 트위저를 사용해서 이동합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는 트위저가 쥐기 어렵다고 손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이아몬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침류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이동하게 되면 손의 유분기나 먼지가 달라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 등급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트위저로 사용해서 이동하거나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마스터스톤의 양옆으로
다이아몬드를 놓아보면서 그 마스터 스톤에 비해 다이아몬드의 색이 짙은지 또는 옅은지 아니면 그 마스터 스톤과 같은 양의 색이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각 마스터 스톤과 비교를 하면서 감정사는 최종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여러 가지 마스터 스톤과 비교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GI 방식은 각 컬러 마스터 스톤이 그 컬러의 최상 등급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검사하는 다이아몬드가 마스터 스톤의 H보다 옅으면 H보다 높은 등급인 것입니다. 바로 G가 되지요. 검사하는 다이아몬드가 마스터 스톤 H보다 짙으면 H 밑에 있는 I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H 또는 I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컬러는 1, 2, 3, 4 이렇게 숫자처럼 딱딱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2부터 이 구간은 H, 2부터 이 구간은 I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마스터 스톤보다 색이 짙다고 그 마스터 스톤 등급 밑에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 컬러 등급을 구분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마스터 아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자암, 우명, 왼쪽에서는 어둡고 오른쪽에서는 밝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터 스톤과 등급이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마스터 스톤의 왼쪽과 오른쪽 위치에 따라서 색의 미세한 변화로 달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색이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의 착시 현상인 것입니다. 마스터 스톤의 좌측에 놓았을 때가 우측에 놓았을 때보다 더 진하게 보이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컬러 등급을 구분할 때는 마스터 스톤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비교 관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마스터 스톤의 왼쪽에서는 짙게 보이고 우측에서는 옅게 보이면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은 마스터 스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마스터 스톤이라고 가정하면은 마스터 스톤의 왼쪽에 놓았을 때 다이아몬드가 짙게 보입니다. 자암, 우, 명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실제 등급보다 짙게 보이는 겁니다. 즉, 짙게 보여서 짙어 보인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마스터 스톤과 같을 확률인 거지요. 그리고 마스터 스톤의 오른쪽에 놓았을 때 밝아 보인다. 자암, 우, 명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았을 때는 옅어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놓았을 때 마스터 스톤보다 옅게 보이기 때문에 이 실제 색보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는 마스터 스톤과 같은 등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가 마스터 스톤의 왼쪽에서는 짙게 보이고 우측에서는 같을 때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은 마스터 스톤보다 약간 짙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를 마스터 스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에서는 짙게 보입니다. 즉 좌암, 우명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실제 색깔보다 어두워 보이고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놓았을 때 같아 보입니다. 밝아 보이게 착시 효과가 일어났는데도 마스터 스톤과 같다면 이 다이아몬드는 마스터 스톤보다 짙은 색깔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아몬드가 마스터 스톤의 좌측에서는 같고 우측에서는 옅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은 마스터 스톤보다 높은 등급입니다. 가운데 마스터 스톤을 기준으로 왼쪽에 놓았을 때는 같습니다. 실제 컬러보다 짙어 보이는데도 같다는 의미는 마스터 스톤과 동급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놓았을 때는 실제 등급보다 밝아 보이는데 밝은 등급에서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 스톤은 최소한의 같거나 그 이상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러 등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컬러를 등급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이었다면 여기서는 다이아몬드가 어떠한 영향으로 컬러에 영향을 주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푸물의 양과 크기입니다. 색을 갖고 있는 인클루전이 있는 경우 색을 왜곡시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내부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컬러가 갖고 있는 다크 크리스탈을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경우에는 다크 크리스탈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색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크기입니다. 다이아몬드 크기는 동일한 원석에서 연마한 다이아몬드일지라도 동일한 원석이라는 것은 색깔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보다 색이 더 짙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닷물의 색깔이 여기는 파랗고 여기는 초록고 그런 건 아니지만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 좀 더 짙어 보이고 얕은 곳에서는 거의 투명에 가까운 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아몬드 크기에 따라서 색이 좀 더 짙어 보이거나 색이 옅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포션입니다. 프로포션은 페이스업 방향에서 컬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컬러의 다이아몬드라도 퍼빌리언이 매우 얇거나 매우 깊은 것은 색이 밝게 보이거나 어두워 보입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한 사이즈와 같은 원인입니다. 퍼빌리언이 깊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더 짙어 보이고 퍼빌리언이 얕은 경우에는 이것이 깊이가 얕기 때문에 더 옅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들 등급입니다. 거들 두께나 거들 상태에 따라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들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은 경우에는 색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컬러 경계와 용어입니다. 이것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컬러라 하면 옐로우에서 브라운, 그레이, 즉 이 컬러들을 표준 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D부터 Z까지는 알파벳의 문자로만 등급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Z보다 좀 더 짙은 또는 짙은 색상을 갖고 있는 옐로우 컬러라면은 그것은 펜시 컬러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은 Z까지 그 컬러에 따라서 문자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페인트 브라운, 베리 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컬러는 Z까지만 일반적으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Z보다 좀 더 짙은 색깔을 갖고 있는 그레이 컬러라면은 페인트 그레이, 베리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로 구분이 되며 브라운과 그레이 또한 이 Z 등급보다 좀 더 짙어지게 되면 펜시 컬러로 구분이 됩니다. 이외의 컬러들은 이보다 좀 더 폭이 짧습니다. F 등급까지만 알파벳 문자로만 등급 표시를 하며 F를 벗어난 컬러는 펜시 컬러로 등급이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레드나 그린 이외의 컬러들은 앞에 얘기했던 옐로우, 브라운, 그레이보다 펜시 컬러로 구분되기가 보다 쉽습니다. 이것이 앞에 설명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컬러 등급 범위인 D부터 Z까지의 체계에서 나온 겁니다. 옐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를 비롯 그의 다른 컬러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른 컬러들은 D부터 Z 등급으로 구분되지 않고 레드, 블루, 그린 등 이의 컬러들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펜시 컬러는 그냥 펜시 컬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요. 펜시 컬러 자체에서도 등급이 구분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 베리 라이트, 라이트, 펜시 라이트, 펜시, 그리고 펜시 인텐스, 펜시 다크, 펜시 딥, 펜시 비비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물론 색상이 얼마나 진하냐, 옅으냐로도 구분이 될 수 있지만
명도, 채도에 따라서도 등급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무색에서 옐로우나 또는 밝은 갈색의 그 표준 컬러 다이아몬드와는 다르게 구별하는 방법이 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의 희귀성입니다. 이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의 희귀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컬러보다 많이 희귀합니다. 따라서 컬러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희귀성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인 처리를 하여 변색된 컬러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변색된 천연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와는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즉, 인위적으로 처리한 다이아몬드가 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자연적으로 천연 펜시 컬러, 즉 자연적으로 색상이 변색된 다이아몬드의 경우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3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계 3대 요소로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색상이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별하는 것이 색상, 그리고 밝기와 어두움, 이것이 명도, 채도는 색이 얼마나 탁하냐, 맑냐, 또는 선명하냐, 흐릿하냐, 그것이 바로 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가 색을 갖는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인은 선택적 흡수, 즉 눈에 어떤 빛이 들어오냐, 그것이 바로 결정하는 원인이고요. 이 원인의 요소로서는 화학적인 불순물에 의한 영향, 그리고 결정 구조에 의한 영향, 기타 영향으로는 방사성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준 컬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표준 컬러란 무색에서 황색이나 갈색 이런 컬러를 띤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컬러 이외의 색을 갖는 다이아몬드는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컬러 구분할 때 도움을 주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로 다이아몬드 라이트, 그리고 컬러 그레이더, 헤드루페 등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등급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23등급이 있습니다. 바로 D부터 Z까지의 등급입니다. 이 컬러 등급 기준은 마스터스톤을 사용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스터스톤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밑으로 놓은 상태에서 퍼빌리언의 수직인 상태로 관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들과 평행한 상태로 시선을 관찰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마스터 아이 효과입니다. 마스터 아이는 다른 말로 좌암우명, 즉 왼쪽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오른쪽에서는 밝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착시 효과를 염두에 두시고 컬러를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이런 표준 컬러 다이아몬드의 마스터스톤이 아닌 이 외의 컬러를 갖고 있는 특별한 등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4강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먼저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을 구분할 때 다이아몬드가 마스터스톤 어느 쪽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더 밝게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색수차. 두 번째, 선택적 흡수. 세 번째, 마스터 아이 효과. 네 번째, 컬러 센터입니다. 정답은 3번 마스터 아이 효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색수차는 제가 전에 루페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확대만 했을 경우에는 색이 왜곡되는 현상이 바로 색수차를 의미하는 것이며, 두 번째, 선택적 흡수는 다이아몬드의 색이 원인입니다. 즉, 어떤 빛이 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색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선택적 흡수인 것이죠. 그리고 컬러 센터는 선택적 흡수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즉, 다이아몬드의 구조적 결함이나 결정 적절로 인해서 색이 발현되는 것을 컬러 센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 구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트리플 루페. 두 번째, 컬러 리미터. 세 번째, 컬러 그레이더. 네 번째, 헤드 루페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트리플리 루페입니다. 트리플리 루페는 컬러 등급의 구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요소에서는 쓰이는 감정 도구입니다. 두 번째 컬러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컬러를 구분해주는 자동화 기계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를 놓는, 즉 다이아몬드와 마스오스톤을 놓는 틀이 바로 컬러 그레이드고요. 헤드 루페는 다이아몬드를 확대시켜주는 머리에 쓰는 기구가 바로 헤드 루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컬러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무엇일까요? 1번 A, 2번 D, 3번 G, 4번 S. 정답은 D입니다. 일반적으로 컬러 등급이 A부터 시작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컬러의 가장 높은 등급은 D등급입니다. D부터 Z까지 총 23등급이 컬러 등급 구분에 쓰이는 등급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컬러 중에서 니어 컬러이스에 해당하는 컬러 등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F, 2번 G, 3번 H, 4번 J임. 정답은 1번 F입니다. GHJ는 니어 컬러이스에 속하는 컬러 등급이지만 F는 니어 컬러이스가 아닌 컬러이스 등급에 속하는 컬러 등급입니다. 네, 여기까지 4강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커트 그레이딩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커트 그레이딩은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의 연마, 프로포션을 등급을 결정하는 수업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